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이번 주에도 두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 이야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주택 판매가 9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고금리가 문제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10월 달 기존 주택 판매 이 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9월 대비해서 5.9%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9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한다면은 지난 2011년 말 이후에 가장 부진한 주택 판매 트렌드가 나왔다라고 이번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수치를 한번 보더라도요. 연율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443만 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8%나 급감한 수치가 이번에 나왔고, 결국은 높아진 모기지 금리 때문에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고, 그러니까 공급은 여전히 좀 타이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0월 말 기준으로 매물이 122만 채 정도에 불과하면서 전월과 전년 대비해서 1% 미만으로 감소를 했다.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또 3.3개월치 재고가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6개월치가 이 시장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아직도 굉장히 빠듯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판매도 잘 되지 않고 공급도 잘 되지 않는 혼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10월 달에 매물의 24%가 오히려 호가를 좀 상회하는 또 이 계약을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퍼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반면에 121 이상 매물로 좀 내놓은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가격이 16% 가깝게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또 엇갈린 시장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역시 금리 상승에 최초 구매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비율이 28%로 나타나면서 전년의 29% 대비해서도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통상적인 수준인 약 한 40%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 나오는 그런 주택시장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의 하강 곡선인데요. 예상 대비해서는 이번 지표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라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상치 대비해서도 지표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그래도 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연율 기준으로 기존 주택 판매가 443만 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470만 채를 좀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도 더욱더 가파른 주택시장의 하강 곡선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이 여전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세는 그래도 제한적이다라는 점에 위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역시도 이제 좀 시작이다라는 분석이 좀 다수가 제시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티온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 이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좀 얘기를 했냐면요.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봄 피크 대비해서 20% 정도는 하락해야 균형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기관에서 주목한 것은 판매 대기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좀 내릴 것 같으니까 집 내놓기를 좀 꺼리던 이런 집 소유자들이 이제는 추가 하락을 좀 걱정을 하면서 슬슬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공급에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댈러스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최대 20% 급락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값이 무려 94.5%나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같은 상승세가 과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역사를 보면 침체 초기에 주택 판매도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집값의 하락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댈러스 연방은행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얘기 해봤고요. 이 다음 종목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나가 주가 추락에 1,5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라는 내용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중고차 판매 업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카바나에서 1,500명 정도를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의 한 8% 정도 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는데 수요 부진과 그리고 주가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힘든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높아진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차량 구매를 좀 소비자들이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감원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재에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지속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가 좀 엄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감원 물결은 특히 이제 IT 업계에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시 또 뭐 관련이 좀 간접적으로는 있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 플랫폼인 카바나까지 이런 감원 물결이 확산됐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같은 감원 소식이 전해지고 카바나의 주가가 3%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8달러대로 좀 주가가 추락하고 말았는데 지난 2021년 8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무려 376달러나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비해서 97%나 주가가 급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특수에 좀 취해 있다가 끝없이 좀 추락을 맛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중고차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카바나의 주가 트렌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길래 이런 감원 결정이 나왔느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라고 역시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촉발을 했던 게 지난 11월 초에 3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됐고 그러면서 감원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3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다 컨센서스에 좀 미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루에만 무려 39%가 급락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철회한 바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중고차 시장이 붕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 조달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투자 의견을 철회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동사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2024년도에 에비타 세전이익이 브레이크 이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철회한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가장 최근에는 오펜하이머 같은 기관에서도 아웃퍼폼에서 퍼폼으로 카바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 영업과 재무적인 리스크가 워낙 크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업황을 좀 살펴보면요. 메나임 중고차 가격지수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이 수치가 11월 달에 첫 15일 같은 경우에도 10월 대비해서는 0.4%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년 대비해서는 13.7%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중고차 업체들에게는 좀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좀 피크아웃을 하고 하강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특히 고통받는 기업들 그리고 섹터들의 이 같은 추이에는 또 살펴봐야 되겠다. 경기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지도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